이런 친구들이 무리하게 선행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현재 상태의 공부가 탄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그 위에 자꾸 쌓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안녕하세요. 자기주도력 발전소입니다. 오늘은 수학 학습에 대한 얘기를 해드릴게요. 제가 자주 가는 카페가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수학 선행학습을 어떻게 해야 되냐, 어디까지 해야 되냐 하는 질문이 굉장히 자주 올라옵니다. 심지어는 중학생인데도 뭐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과정까지 하고 있다 하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은데요. 저는 그런 글을 볼 때마다 사실 답글을 많이 달아줘요. 절대 서두르지 말라고요.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는 사실 선행학습을 해서 득을 보는 경우보다 좀 독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절대 선행학습을 해서는 안 되는 학생에 대한 얘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는 계산력이 부족한 학생이에요. 이건 다른 말로 기초가 부족한 학생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계산력이 부족한 친구들은 어떤가요? 막 어려운 문제를 기껏 열심히 풀었는데 해답을 딱 보면 답이 틀려. 그래서 풀이를 막 보면은 어처구니 없게도 아주 쉬운 계산에서 실수를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 친구들은 아마 처음에 계산 연습을 할 때 굉장히 성급한 마음으로 해서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빨리빨리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건 맞아요. 수학에서는 사실 시험 시간이 굉장히 타이트하기 때문에 문제를 빨리 풀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굉장히 급하게 연습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실수가 생기고 이 실수가 습관으로 굳어지는 경우에 아주 수학 공부하는 데는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이런 학생들이 선행학습까지 한다. 자, 머릿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 계산도 틀리지 말아야 하고 선행학습도 해야 되고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진행하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특히나 계산이 자꾸 틀리는 친구라면 과거에 어떤 공부가 부족했을 확률이 높거든요. 충분히 연습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음 단계로 나간다 한들 그게 정답에 이르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저는 계산력이 부족한 친구 혹은 기초가 부족한 친구들은 절대 선행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또 한 가지 유형은요. 현재 학년의 심화 수준의 문제를 잘 풀 수 없는 친구들입니다. 내가 심화 학습이 되어 있다, 안 되어 있다 좀 파악하기가 힘드시다고요? 저 같은 경우는 한 센 C 단계 정도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센 C 단계 정도면 사실 많이 어렵진 않으면서 적당히 심화 학습을 할 수 있는 정도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수준의 문제를 물론 쉽게 푸는 친구들은 없어요. 처음부터 뭐 이게 한 번에 보자마자 술술술 풀리는 친구들은 거의 막 수학 영재겠죠. 자, 일반적인 학생들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 정도의 문제를 좀 어렵게 하지만 풀 수 있다. 자, 이 정도면 심화 학습이 됐다고 봐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센 C 단계 정도 수준의 문제를 잘 풀지 못한다. 혼자 힘으로 풀지 못한다. 대부분의 문제를. 그렇다면 이 친구는 좀 더 현 단계, 현 학년의 공부에 집중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런 친구들이 무리하게 선행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현재 상태의 공부가 탄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그 위에 자꾸 쌓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네. 아랫부분이 부실하겠죠. 언젠가 무너집니다. 그러면 이건 굉장히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하는데 내가 선행학습을 하기 위해서 들인 시간과 노력과 비용, 어떡하죠? 시간을 되돌릴 수가 없잖아요. 자, 수학을 선행학습한다고 하면 굉장히 좀 불안한 마음에서 시작을 해요. 아, 내가 상급학교에 진학을 해서 또는 내년에 공부를 하는데 다른 친구들보다 뒤처져 있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에서 시작을 하게 되는데 절대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자, 수학 학습의 구조를 보면요. 같은 단원이 매년 반복이 돼요. 같은 단원이. 예를 들어서 1차 방정식을 배우고 나서
그 1 년이 지난 후에 2차 방정식을 배우게 되고요. 또 1 년이 지난 후에 3-4차 방정식을 배우게 되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막 1 년, 2년 앞서 나간다고 해서 나한테 득이 될 게 뭐가 있을까요? 지금 문제를 좀 남들보다 빨리 풀고 잘 푼다고 해서 이게 직접적으로 대학 입시에 영향을 미칠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그 선행학습을 위한 노력을 현행학습에 좀 많이 투입을 하라고 권하는 편이에요. 현재 학년에 심화학습을 하면 할수록 그거는 자동으로 선행학습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혹시 제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질문하는 학생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 기초는 기초대로 하고, 즉 계산력은 계산력대로 공부를 하고, 심화는 심화대로 진행을 하고, 그러면서 또 선행학습까지 이렇게 여러 가지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 어떤가? 글쎄, 저 뭐 사교육이나 학원가에서 이런 방식을 많이 쓰는 걸로 알고 있어요. 현행학습, 즉 내신 대비죠. 내신 대비를 하면서 또 시험 기간이 아닐 때는 선행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개를 동시에 진행을 하면 사람인지라 머릿속에서 뒤죽박죽 엉켜 버려요. 자, 예를 들어서 막 다항식을 배우고 있는데 방정식을 선행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두 개가 생긴 모양이 비슷하기 때문에 나중에는 방정식을 풀라는 문제인데 다항식을 풀고 있고, 다항식을 정리하라는 문제인데 막 2차 방정식의 해를 구하고 있는 어처구니 없는 결과를 많이 봤어요. 머릿속에서 결국 이 두 개가 섞여 있다는 거죠. 명확히 구분이 되지 않고. 자, 인간의 두뇌를 너무 믿지 마세요. 여러분이 멍청하다는 게 아니라요. 한 가지를 좀 깊이 있게 그리고 확실하게 공부하는 것이 수학에서는 굉장히 유리합니다. 굳이 막 1 년, 2 년씩 선행을 해 가지고 얻을 수 있는 게 뭔지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차라리 지금 배우고 있는 것을 깊이 공부하는 것이 내년에도 후년에도 굉장히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이 1 년, 2년 뒤에 가 보면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을 분명히 이해하시고 공감하실 겁니다. 자, 그때 후회하지 마시고 제발 지금, 지금 배우고 있는 것에 초집중하셔서 완벽하게 마스터하고 '그다음 학년은 올라간다.' 하는 마음이면 충분해요. 남들이 간다고 해서 막 나도 빨리 뛰어갈 필요가 전혀 없는 과목이 바로 수학입니다. 자, 오늘 드린 말씀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수학을 공부하는데 좀 주변의 분위기에 휩쓸려서 '나 빨리 선행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고민이 드신다면 다시 한번 이 영상 돌려보시면서 마음 다잡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